이어지는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어류의 폐사 전 긴급 방류나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 창원공단의 대표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도 늘리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영재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사천시장과 전 도의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용과 장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동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파크골프 구장이 부족해 대기 시간만 1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연금과 의료 등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고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독 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첫 소식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 윤 대통령은 먼저 교육과 노동, 연금과 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증언은 마무리됐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추진할 뜻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당정 갈등 논란에 대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선 여야 간 소통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에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났다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사에 대해서는 가족 수사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 제2부속실 설치는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된 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됐다며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갖습니다.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의제는 여야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식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는 여야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이 배석하고 모두 발언만 공개됩니다. 회담 의제로는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민생회복, 정쟁 중단,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지구당 부활 등을 다루자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을 회담에서 다룰지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의료 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 이것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야 간 실무회담은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 조율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1박 2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사 전에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거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유가 뭔지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고수온 피해를 겪고 있는 경남 남해안. 첫 피해 발생 보름 만에 경남 전체 양식 어류의 8%가 넘는 1,7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어민들은 더 죽을 물고기도 없다며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고수온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양식장 어류들을 폐사 전 바다로 방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상 적조나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 양식 어류를 긴급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사 피해가 집중된 조피볼락은 성어 방류가 불가능합니다. 조피볼락은 이게 잡식성이 돼가지고 성어가 되면은 이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들은 무조건 잡아먹어버리거든요. 생태 혼란이 조금 있는 부분이. 현재 방류 가능한 치어의 크기는 5에서 7cm 미만. 양식 조피볼락은 치어 상태여도 이미 7cm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제 통영시가 양식어가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방류 가능한 객체가 거의 없어 해수부 검토까지 이어진 어가는 단 한 곳뿐입니다. 사이즈도 검토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개선하면 좋을지나. 어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당장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 전기세 지원 등 혜택을 받기까지 반년가량 걸리는 데다 어가당 5천만 원씩으로 정해진 지원 금액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복구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으로 해서 한 4,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복구 비용을 타야 되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 기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수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 창원공단의 대표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갖추는 데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 공장 옥상이 대부분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길이 430m, 폭 80m를 채운 패널은 모두 5,300여 개. 태양광 발전 용량은 2.3메가와트 규모로 한 해 3,260메가와트씩 전력을 생산해 냉장고 생산 공정 13%에 사용합니다. 탄소 배출 없이 산업용 전기보다 30% 저렴한 것도 장점. 연간 1억 4천만 원을 아낄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1,400톤 줄이기 효과도 있습니다. LG전자는 내년부터 이 공장까지 태양열 패널 설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약 2.3메가와트급의 태양광 재생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25년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더 추가해서 약 7.8메가와트급의 태양광 재생전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이 4,679테라줄에 이른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부와 공장마다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는 최악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것은 물론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해 전기 사용량만 2억 3천여 킬로와트로 4만 8천 가구가 쓸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력거래소 수요시장 참여로 전력 사용 부하를 미리 관리해 수익 1억 2천만 원을 얻었고 부하 차단제 약정과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로 에너지 비용 절감이 39% 늘었습니다. 또 창원 본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투자도 검토합니다. 매월 사업부와 공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 분석해서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고 매년 초 에너지 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감은 지구 온난화 대응 차원을 넘어 이제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도심 인근 공원에서 비용과 장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 전국적으로 유행입니다. 골프와 비슷하지만 쉽고 운동 효과도 커서 인근 부산에도 동호인이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파크 골프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낙동강변 대저 생태공원. 넓은 잔디밭에서 파크 골프 경기가 한창입니다. 서너 명이 한 조를 이뤄 나무로 만든 채로 공을 때려 구멍에 넣습니다. 골프와 경기 방식이 비슷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재미가 있으니까 잔디에 걷고 몸에 건강에 좋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
머리 회전에도 상당히 좋은. 노년에서 중장년층까지 저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끌며 이 경기장을 찾는 동호인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2,600여 명이던 부산의 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올해 7월 기준 8천여 명으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기에 비해 파크골프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17곳으로 대구의 절반, 경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파크골프장은 삼락과 대저, 화명 등 낙동강변 생태공원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해운대구나 기장군에서도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멀고 25분치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1시간 기다리고 너무너무 지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파크골프협회는 구군마다 한 곳 이상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폐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찌감치 벌초와 성묘에 나서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무언가가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길이가 1m가 넘는 대형 말벌집입니다.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소방관들이 벌집을 건드리자 말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벌집을 통째로 드러내 밀봉하고서야 제거 작업이 끝납니다. 초대형 벌집 안에는 수천 마리의 벌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이 즐겨 타는 미끄럼틀에도 벌집이 생겼습니다. 독침을 가지고 있는 말벌입니다. 아이들은 쏘이면 좀 위험하고 약 먹기도 어린 나이라서. 최근 2주 사이 대전에서는 밭일을 하던 70대가 벌에 쏘여 중태에 빠지는가 하면 충남 보령에선 벌초하던 50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2천여 건의 벌쏘임 사고가 일어났는데 평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떼가 출몰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벌집에 살충제를 분사하는 드론 퇴치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쏘인 부분을 심장보다 높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하신 상태로 병원으로. 벌초와 성묘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8월에서 9월에 집중되는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선 벌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어두운 색 계열 옷이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동물을 직접 만지고 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동물 체험 카페에서 5살 아이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체험형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대책은 부실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살 어린이의 팔에 이빨 자국이 선명합니다. 상처 주변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동물 체험 카페에서 뱀에게 먹이 주기를 하다 순식간에 물린 겁니다. 사육장 문을 열자마자 흥분한 뱀이 뛰쳐나와가지고 애기 팔을 물어버렸는데 뱀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애기 팔을 당겨가지고 2차적인 외상이. 뱀이 있는 상자를 열면 바로 먹이를 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철조망 등 안전설비는 없었습니다. 동물체험 카페 측은 사고 직후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보상도 약속했지만 피해 어린이 부모는 아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카페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동물체험 시설은 전국에 600여 곳. 최근 제주, 포항 등에서도 어린이가 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물원은 지자체 허가 대상으로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동물체험 카페는 별다른 안전 규정이 없습니다. 동물원처럼 수의사나 사육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나 동물복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점은 없애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했지만 뱀처럼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도 많고 유예기간도 길어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가상화폐 채굴 사업 투자를 미끼로 모두 16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일당 총책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가발까지 쓰며 도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복하던 경찰이 아파트 안에 들이닥치고 한 40대 남성이 검거됩니다. 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도주 10달 만에 붙잡힌 겁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과 상위 모지책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간 모지책 등 7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158명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4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참하고 도주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약 2천만 원을 들여 쌍꺼풀과 코, 안면 윤곽 성형수술을 받고 가발까지 쓰며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 5명이 성형외과를 알아봐주고 대포폰을 제공하며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피를 도운 5명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총책집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을 압수하고 재산 13억 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하영재 전 국회의원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의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사천 남해 하동 하영재 전 국회의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재판 전에 아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현 시장한테 받은 돈 인정 안 하신 건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와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이었습니다. 첫 재판 1년여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억 6천여만 원 몰수와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옳겠죠. 판단에 불만은 사실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 전 의원 측은 항소와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7% 늘어난 9,6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수송 역량 확대와 첨단 위성, 달 착륙선 개발,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와 경상국립대가 다음 달 3일 새로 만든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 운영을 시작합니다. 해당 학과는 석사과정으로 사천 지역 기업과 기관에 다니는 직장인 20여 명으로 꾸려졌고 교육은 야간과 주말에 진행됩니다. 수업 내용은 항공업계 맞춤형 전문 인력을 키우는 이론과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창원지법 행정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찍은 기표용지를
간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공모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여성계가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하동 지역 중학생이 관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늘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디지털 성폭력에도 정부가 기존 대책을 반복하고 예산을 삭감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호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밤샘 협상 끝에 대부분 노사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60여 개 의료기관 가운데 조선대병원 한 곳에서만 노사 조정이 결렬돼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직전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대부분에서 노사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새벽까지 조정을 진행한 끝에 62개의 사업장 가운데 59곳에서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선대병원 한 곳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원을지대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도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조정 기간을 연장하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비롯해 고대의료원과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59개 의료기관입니다. 앞서 노조는 의료 공백 장기화 속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주 4일째 시범 근무,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협상 끝에 각 병원이 조정안을 수락했고 어제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노조원의 70%가 간호사 직군인 만큼 파업에 돌입한 병원에서는 입원, 외래 진료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노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분야에는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또한 환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상황을 24시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하며 10년간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온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3부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당시 장학관 등에게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2021년 9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정 경쟁을 가장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 사건은 2021년 설립된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유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오늘 자동차 부품 기업인 주식회사 사면과 52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면은 창원 국가산단 팔룡동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2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장을 늘리고 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114주년 경술국치일 기억 행사가 오늘 경남 보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광복회 경남지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역사를 돌아보고 뼈아픈 성찰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미래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경술국치일의 의미를 알리는 데 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 의회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못해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항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 후반기 시의장 배분 약속을 어기고 의장을 가져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도 지키지 않고 파행을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거제시 외도 주변 바다에서 표류하던 990톤급 LPG 운반선이 통영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해상에는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초속 14m의 바람과 함께 3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해당 운반선에는 한국인 선원 8명 등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창원광장 인근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을 탄압하고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거부하는 등 국가의 기강과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달 경남 민중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늘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남 저수지 녹조 대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농어촌 공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남 저수지 녹조 제거에 앞서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비점 오염원 관리와 퇴적토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남해안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에서는 홍합과 오만둥이가 대량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창원시는 현장 조사 결과 마사나포구 양식장 곳곳에서 수확을 앞둔 홍합과 오만둥이 폐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해파리가 출현하고 고수온 특보, 여기다 적조 확산까지 이례적으로 수산재해 3중 악재가 겹쳤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기후변화연구과장 모시고 남해안의 피해 상황과 수산재해 대응 방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거제 앞바다에 1m가 넘는 거대 해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올 여름에 해파리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 무엇일까요? 네. 올해 남해와 동해 제주에 대량 출현하고 있는 해파리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고 하는데요. 이 해파리는 기원지가 중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현 밀도가 높아진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 봄과 초여름 사이 중국 내륙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파리의 초기 성장에 중요한 플랑크톤이 크게 정식을 한 점, 또 지난 겨울 동아시아 전체가 온화한 기후를 가지면서 해파리가 빠르게 번식을 시작한 점, 그리고 또 저위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오는 해류의 세기가 강하면서 유역 능력이 약한 해파리가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출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속된 폭염으로 지금 바닷물 온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네. 30도까지 오른 곳도 있다면서요? 네. 7월 하순 정도에 지금 장마가 거의 종료가 되면서 서해와 제주는 그때부터 고수온이 시작되었지만 경남 연안은 냉수대 영난으로 8월 초까지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냉수대가 소멸되면서 8월 10일경부터 경남 연안 수온이 올라가고 또 통영 거제 해역은 8월 14일부터 주의보, 16일부터 경보가 유지된 채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8월 29일 오늘 현재 오후에 수온을 보니까 경남 해역의 수온이 27에서 29도 정도로 평년에 비해서 2에서 3도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고수온으로 실제 어민 피해도 상당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피해 사항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주 초부터 경남 연안에 피해 신고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지금 피해 조사를 다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또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정확한 추산 금액은 피해 조사 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적조인데요. 네네. 남해안에 현재 적조가 발생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8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남 동부 연안은 주의보,
또 경남 서부 연안은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례적으로 강한 고수온 때문에 적조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지금 10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해양 환경이 좀 급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의주시해서 적조 발생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남해안의 고수온 현상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번 주 들면서 폭염이 조금은 이제 기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상청에서는 9월 초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오르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고 또 수온은 상대적으로 기온보다 늦게 내려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온 현상은 9월 초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파리, 고수온, 적조 같은 수산재해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수온이나 유해생물이 대량 출현하는 이런 현상들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연재해 현상으로 사람의 힘으로 막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라든지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5월 달에 해파리 대책, 또 6월 달에 고수온 적조 대책을 세우면서 고수온 대응 장비의 보급이라든지 특보의 체계 변화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요. 또 저희 같은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 품종이나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업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하게 양식장 관리를 하고 또 사전에 이 그 피해 보험 같은 것을 가입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대체 어종 같은 것들도 개발할 필요가 또 있겠죠. 예, 고수온 현상들이 한두 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서 변하는 환경에 맞는 적당한 품종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더 큰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창업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를 도왔다는 혐의 등으로 프랑스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지 못하자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체포됐던 두로프는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번 예비 기소는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방치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두로프 측은 기소는 물론 수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J'ajouterai qu'il est totalement absurde de penser que le responsable d'un réseau social puisse être impliqué dans des faits criminels qui ne le regardent pas ni directement ni indirectement. 두로프와 그의 형이 2013년 공동 창업한 텔레그램은 철저한 보안을 강점으로 성장해온 소셜미디어입니다. 검열이 만연한 일부 나라에선 언론 자유의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거래나 성착취물 유포, 테러 조직의 연락망에 이용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산산이 오늘 오전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고 사람들이 다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여만 명의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일본 규슈에 상륙한 제10호 태풍 산산은 강한 비바람을 뿌리며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등에서는 거리에 가로수들이 부러지고 돌풍에 자동차도 뒤집어졌습니다. 전봇대도 휘어졌고 건물 외벽의 구조물들이 강풍에 뜯겨나가며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조금 약해지면서 일본 기상청은 어제 발령한 폭풍 등의 특별 경보를 경보나 주의보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70명 넘게 다치고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집계했습니다. 미야자키 일부 지역에서는 48시간 동안 7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8월 한 달 동안 내린 비보다 많은 양입니다. 규슈 일부 지역에 토사 재해 경계 정보와 범람 위험 정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이타현 등에서는 강이 범람했습니다. 지금까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200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피난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항공편 400여 편이 결항됐고 고속열차 신칸센의 운행 중단 지역도 확대되는 등 교통편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교적 더위가 주춤했던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한편 태풍 산사는 다음 주 초까지 느린 속도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태풍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내륙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남해안에서는 내일 밤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6도, 창녕이 25도로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34도, 김해가 33도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거창이 2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산청이 34도, 하동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고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9월 초에도 늦더위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